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3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9장, 공야장 제19장을 보시겠습니다. 기문자 342 후행 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계문자 342 후행 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노나라 대부 계문자라는 사람이 3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행동했다. 여러 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계문자의 행위를 공자께서 들으시고 자 문제의 지자는 계문자의 행위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 왈 제사가의니라. 2번이면 된다. 제사가의. 사자는 이 사자라 그래서 대명사로서 이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사로서 이에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뭐 하면은 에 해당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적자하고 같은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직직자를 쓰는 곧적자. 계문자는 그 노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행보, 그 주석에 보면은 갈행자 아버지 부자를 써 놓았는데 이 아버지 부자는 남자의 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흥부 놀부할 때 그 흥할 흥자에 아버지 부자로 쓰고 우리가 보통 흥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문식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은 흥보가 맞겠습니다. 이 부자는 남자를 일컫는 미칭이다. 남자를 말하는 미칭이다. 남자의 미칭으로 쓸 때는 보라고 발음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계문자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니까 공자께서 그 얘기를 듣고 2번 생각하면 된다. 여러 번 생각하면 오히려 사사로운 이 생각이 개입되어서 공적인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20장으로 넘어갑니다. 영무자는 방유도적 지하고 방무도적 우하니 기지는 가급야 은이와 기우는 불가급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무자라는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세하였고 당무도 나라에 도가 없으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처신하였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지혜는, 지는 영무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다는 뜻의 지자가 아니고 지혜롭다는 뜻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혜로울 지자를 쓰지 않고 이 알지자를 쓴 것은 고자를 쓴 것이죠. 밑에 나릴 또는 가로화를 붙인 이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인데, 지혜로울 지자는 후세에 쓰이는 금자가 되고 알지자로 쓰면 고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로움은 가급 미칠 수가 있다. 일반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은 이 태도는, 어리석게 처신하는 자세는 불가급이야. 미칠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문장 대문 끝에 작은 글자로 지거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혜로울 지자라는 뜻이죠. 영무자는 역시 위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유라고 합니다. 유. 우리나라에서 기계 유시할 때 유자. 이 영무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위나라의 문공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질서가 잡혀서 잘 다스려졌는데 그때는 드러난 행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운 이 태도는 일반 사람들도 다 따라갈 수 있는 정도였다 것이다. 그러나 문공이 다스리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당해서는 온갖 그 심력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나라가 정치가 바로 잡히도록 주선하였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그런 우직한 이 태도,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그런 우직한 자세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점을 대단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장입니다. 자, 제진 하사왈 귀여인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여 비연성장이요 후지 소위 제재로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주라는 진나라, 진주라고 쓸 때 그 진자는 발음이 길고요. 이 발음은 길게 발음하고 이 진자하고 이 진자는 높고 짧게 발음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지왕 나라, 진나라, 진짜. 이 진나라는 또 다른 진나라죠. 한문을 배우실 때 성조를 반드시 처음부터 성조를 곁들여서 발음을 익혀야 된다.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문을 하시는 분들이 최종 목표가 한시를 이해하고 한시를 짓는 것인데, 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성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조를 강조하고, 알지자냐, 지혜로울 지자냐, 가운데 중자냐, 들어맞힐 중자냐, 무거울 중자냐, 거듭한다는 중자냐, 이런 걸 발음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뜻도 거기에 맞춰서 새겨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나라에 계실 때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알아채시고 여러 나라를 주유했는데, 천하를 주유하다가 마침내 안 되겠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귀여 돌아갈까 보다, 이 여자는 어조사 여자. 그래서 더불 여자는 역시 발음을 길게 여당 그러죠. 편든다. 더불어 또 접속사로서 와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의문조사 또는 어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여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여자도 역시 어조사로 쓰일 때는 고금자의 관계로 이 여자는 고자가 되고요, 이 여자는 금자가 되고, 여기에 붙었죠. 이렇게 붙어서 금자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더불어 편든다, 인정한다,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뜻 외에도 이 어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여자는 어조사로 또는 의문조사로 쓰인다. 이 귀여의 여자도 밑에 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당지 소자 관간하여 비연성장. 우리 무리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자 역시 어린 학생들,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요. 광하고 간하다. 광은 뜻이 크다. 간은 정밀하지 못하다. 뜻이 크고 정밀하지 못하다. 비연성장. 비는 문체가 나는 모양, 꾸며져 있는 모양. 연자는 형용사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답게 문장을 이루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의라든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풍채,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제대로 모습을 갖추었다. 잘 가르치면 큰 제목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지소위 제지로라. 여기에서 보통 한문에서 이 주어, 목적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부지소위 제지의 주어가 생략됐는데,
한문 문세상으로 보면은 오당지 소자 관관 비현성장 부지소위 제지. 그럼 오당지 소자가 관관하고 비현성장하니까 부지소위 제지의 주어도 소자가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부지소위 제지의 주어는 공자 자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사기에 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오 부지 소위 제지, 오라는 공자 자신을 지칭하는 주어, 오라는 말이 공자 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공자세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느닷없이 생략되는 바람에 소자가 주어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구절의 주어는 소자가 아니고 공자이다. 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리의 그 학생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내가 소위 제지할 바를 제지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재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는 소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고, 쟤는 재단한다, 말음질한다, 의역을 하자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르친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고요. 소위는 많이 나오죠. 수단, 방법, 목적, 이유. 여기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을 제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공자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백이숙제는 불념구학이라 원 시용희니라. 자왈 백이숙제는 불념구학이라 원 시용희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백이와 숙제는 불념,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에 담아 두지 않는다. 구악, 옛날의 원한을 기억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이 시용은 쓸 용자는 서이자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용 이꼬르는 시이, 서이자, 시이하고 똑같습니다. 시이, 이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원망이 이 때문에 드물어졌다, 희박해졌다. 백이숙제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쌓은 묵은 감정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이숙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드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이숙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청렴, 결백하고 목숨을 걸고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다. 은나라 말기에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은나라를 처부수로 가는 길목에 서서 말고삐를 붙잡으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사람이죠. 결국 무왕이 그 말을 안 듣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니까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고
굶어 죽었다는 일화로 유명하죠. 그 백이숙제인데, 백이숙제가 평소에 옛날에 어떤 그 감정, 묵은 감정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다. 불념 구악, 구악을 미워할 악자는 나쁘다는 악자로도 쓰이고 미워한다는 오자로도 쓰이고 또 감탄사로서 이렇게도 쓰이는데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악이라고 새기는 사람도 있고 오라고 정오 미워한다는 오로 새기는 사람도 있는데 의미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숙위 미생고 짓고 혹 글해은 이언을 걸저리니 여지로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쑥 누가 뭐뭐라고 말하였는가. 위의 목적어는 미생고 직 미생고라는 사람이 정직하다.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하였는가. 혹 어떤 사람이 제3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걸해은 식초를 그에게 구했다. 식초를 좀 달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은자가 그야말로 대명사죠. 미생고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식혜를 그에게 구하였다. 어떤 사람이 혹자가 그에게 식혜를 좀 달라고 청했는데 글자 그러니까 미생고가 걸저린의 주어는 미생고지요. 어떤 사람이 식초를 달라고 하니까 미생고가 걸지어린 그것을 이웃에서 걸지어린 이웃에서 구하여 말이여리자 그래서 그리하여 여지 그에게 주었다. 여지의 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여는 그야말로 준다는 수여한다는 여자, 줄 여자. 저자가 아까 말씀드린 합음자로서 지어의 주어말이죠. 그것을 식초를 이웃에서 이웃에서 구하여 그에게 주었다. 공자는 이러한 행위를 정직한 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으면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굳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웃에 뛰어가서 빌려다가 주었다. 이거는 요즘 말 하자면 오버한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정직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24장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